네, 이번에는 그죠? 이제 이 회원님들이 좋아하는 그 종목 추천. 저번 주는 어떤 테마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추천해서 오른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있고, 그거는 그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 각자 판단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거론한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뭐 제가 절대 무조건 사라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밑도 끝도 없이 차트 그려놨고 여기에서 저항, 여기 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만큼 갑니다. 저는 그런 거 무지 싫어요. 그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어떤 종목을 살 때는 반드시 이유를 알자. 내가 사야 될 이유,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해라. 배운드 회원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려요. 제 생각이 맞다. 그건 아니다. 각자 판단을 해봐라. 내가 생각하는 논리가 맞는지, 사야 되는 이유가 되는지, 그거를 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 지금 두 종목을 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관점은요, 이번 미국 중간선거, 그죠? 중간선거가 결론을 낳고 보면요, 트럼프냐 아니면 바이든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해도 악재예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또 그전같이 방위비 10배로 인상을 한다느니 각종 무역 장벽 어쩌고 저쩌고 뭐 엄청 갈구겠죠. 그래서 트럼프도 악재. 근데 바이든도 지금 우호적으로 하나요? 그죠? 엄청나게 갈구고 있죠. IRA,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미국에서 해야 돼.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겠다. 인플레이션 방지법.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되나, 트럼프가 되나. 최선이 아니고요.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중간선거를 보면 결론은 어떻게 해요? 둘 다 실패죠. 바이든도 실패, 트럼프도 실패. 둘 다 퇴출 대상이에요. 지도자감으로는 경쟁력이 없음.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중간선거만 낳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가 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호했어요. 와, 만세. 살아났네. 천운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노? 트럼프, 바이든 둘 중에 어느 놈이 나쁜 놈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둘 다 퇴출당할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이것만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해피하다, 행복하다. 이 나라 정시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 2년이 남았어요. 남았지만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거진된 거나 진배 없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도자 능력이 없다. 퇴출.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굉장히 좋다. 이래 볼 수도 있죠. 지금 보면요. 그전에도 공화당에서 트럼프의 대항마로 항상 거론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론 디산티스라는 분인데 저 사람은 플로리다 주지사예요. 이번 선거에서 보면 민주당 텃밭에서 뛰어들어서 20% 이상의 표차로 당선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항상 저 공화당에서는 저 트럼프의 앙숙으로 통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마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 나면 저 사람의 성향, 과거의 정치 이력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공화당 대표가 되면 그 사람의 공약이 그 주시장의 테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번 중간선거를 보면 지금 답이 아직 안 나온 데가 네바다하고 조지아 두 군데가 있어요. 네바다는 지금 어떤 표 대결로 봤을 때는 그냥 거진 공화당이 뭐 이겼다 이래 볼 수는 있는데 왜 저기 아주 결과가 안 나오냐 하면 그 우편 투표
이런 것들이 집계가 덜 됐어요. 그렇지만 그중 공화당 당선으로 이래 봐요. 공화당 당선이면 지금 민주당, 공화당으로 봤을 때, 그죠? 어떻게 해요? 49대 한 50 이래 되겠죠? 그래 되면 조지아만 남았어요. 조지아가 왜 남았냐면요. 미국 연방이라는 나라는 각 주법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조지아 주는 앞전에도 대선 치를 때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번에도 조지아 주로 출마했던 후보, 민주당, 공화당 두 후보가 둘 다 50% 이 카트라인을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면 조지아 주법에는요, 이 선거를 했을 때 어느 한 후보가 50% 이상 득표를 못하면 다시 결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주는 다시 12월 6일 날 결선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지수로 남아있죠. 그러면 지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49대 50이니까 그래서 공화당이 일단은 앞서요. 근데 만약 민주당 인사가 당선이 되면 50대 50이 같아지지만, 그죠? 상원, 하원 이쪽에 어떤 구분상 또 어떤 그 법률상 만일 이런 식으로 50대 50이 됐을 때는 지금 현 민주당 부통령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해요. 그래 되면 결국은 민주당 승리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원 의원 해서 둘 다 지고 있다가 현재는 하나는 잃었죠. 하나는 잃었는데 여기에서 또 얻어봐야 결국은 하나 잃고 하나 건지고 그래 되니까 바이든의 독주가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패배다. 이래 보는 거죠. 공화당 입장에서도 역대 40번의 중간 선거 중에서 3번만 집권 여당이 승리했는데 그만큼 야당이 압도적이고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성격의 선거인데 여기에서 압승을 못했다. 그거는 트럼프 자질 부족.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된다.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지아주. 저게 12월 6일 날 나온다. 근데 이겨봐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반의 승리다. 그러면 향후에 뭔가를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바이든 독주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지아주가 왜 중요하냐? 조지아 엄청나게 요즘 그죠? 많이 들었죠? 네. 그리고 뭐예요? 조지아에는 최근에 그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든이 시행을 했을 때 현대자동차 정의선이가 계급품 물고 쫓아갔죠. 쫓아가지고 네가 도와달라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는데 내한테 처음에는 세제 혜택이고 뭐고 주겠다 했어. 내가 갔는데 투자한다 했는데 이제 와서 세금 혜택 안 해준다고?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앨런이나 바이든이 투자해준 거에 대해서는 땡큐. 그런데 세제 혜택은 미국의 법에 우선하다. 미국의 법에는 예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선의 입장에서는 완전 빡치는 상태죠. 돌아버리겠죠. 저것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막 약세를 띠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우악 폭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 테마에서 완전히 제외됐어요. 그런데 이번 중간 선거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나온 거예요. 박빙으로 나와서 어쨌든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별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평가와 또 하나는 이번에 보면 그죠? 그 민주당 인사가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어요. 법안을 발의했는데 무슨 법을 발의했느냐?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문제가 있다. 왜? 미국을 위해서 투자해주는 그 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자. 이게 골자였는데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다. 그것도 우리한테 엄청난 돈을 투자해주는 현대자동차가 피해를 보게 생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유예를 하자. 그것도 민주당 인사가 그렇게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의 공장을 다 완공해가지고 돌릴 때까지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유예시키자. 민주당 인사가 이런 법을 발의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이 자동차 부품주로 확 몰리는 거죠. 테마가 일시적으로 형성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조지아에는 그죠? 현대자동차도 있고, 기아자동차도 있고, 금호도 있고, SK 온이나 이런 기업도 있고, 조지아 그 자체는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데, 12월 6일 날 결선 투표를 조지아에서 다시 한다 그랬죠. 그래 되면, 이 조지아라는 여기에서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기업의 영향력을 받는다. 그래 되면, 이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해 주겠어요? 그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거기에 대해서 유예하자. 이쪽으로 우세하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저거 쓰레기야. 저거 폐기해. 하고 유예시켜. 민주당, 공화당 둘 다 그런 식으로 선거 공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조지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둘 다 그래 공약할 것이다. 저는 그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면 굉장히 자동차 부품주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많이 막 급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폭등하니까 다 같이 오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항상 주식은 그래요. 이미 오른 것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왜? 물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 오른 것 중에서 종목을 추천드려야지. 이미 뭐 금요일날 상한가 치고 금요일날 시외에 상한가 쳤는데 이거 떡 추천주라고 말해봐요. 그럼 이거 주식판에서 제일 사기 많이 쳐먹는 주식, 그죠? 그 리딩방 업체에서 하는 수법이죠. 그럼 이거는 뭐 쓰레기고 사기죠. 그럼 뭐하러 그 주식 분석해요? 상가 간 놈들 상따 따라잡기 하지. 그래서 안 오른 종목인데 향후에 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 종목을 찾기가 힘들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 부분, 그러니까 그 어떤 자동차 부품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싶은 종목이 DAP라는 종목이에요. 한글로 DAP. 저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예요. 자동차 부품주인데, 보면, 반기 매출액이 요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반기 매출액이, 그러니까 22년도 기준으로 한 1600억대, 순이익은 한 55억, 영업이익이 48억. 이렇게 되면, 뭐, 재무구조는 뭐 나쁘지 않아요. 요즘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 그리고 지금은 고금리 상황이니까 부채 어떤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아예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유보율은 한 1123%, 부채 비율은 82%.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총이 628억밖에 안 돼요. 품절주라는 거죠. 대주주가 대명화학이라는 데서 48%, 또 자사주를 22.6% 쥐고 있어요. 그래 되면요, 70.6%가 대주주 지분으로 묶여 있고 시총이 628억이니까 극단적인 품절주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업체는 뭐 PCB 판을 만드는데 뭐 핸드폰 아니면 요즘 뭐 좀 한참 떠오르는 웨리어블 기기 이런 쪽도 하는데, 또 그 자동차 전장 이쪽도 같이 하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에서 안에 있는 내장재나 모든 것들이 다 디스플레이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전장에서도 이제는 PCB가 급속도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동차 전장용 PCB는 다 소형화가 주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 올랐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바닥이구나, 뭐 그래 올라간 것도 없네, 이거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월 26일 중간선거, 재선거, 저쪽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둘 다 현대자동차를 지지할 것이다. 그래 보면 자동차 부품주가 괜찮을 거다. 그런데 안 오른 종목 중에 DAP라는 종목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래 보면 앞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은 빈살만이죠. 빈살만. 어쨌거나 네옴시티가 640조의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니까 얘가 끝없이 영향력을 미쳐요. 그리고 네옴시티 테마는 거진, 제가 봤을 때는 한 바퀴가 다 거진 돌아가고 있어요. 대장주인, 그죠? 대장주부터 해서 한미글로벌이 시세를 뽑고 거기에서 여타 종목들이 쭉 돌고 있어요. 네옴시티 테마를 보면요, 웃긴 게 앞전에는 얘네들이 네옴시티 테마라고 지금 탈을 쓰고 있는 애들이 앞전에는 대북주로 다 거론됐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북한하고 사이가 나쁘고 분위기가 냉랭하니까 그 대북주들이 이제는 네옴시티 탈을 쓰고 돌아가면서 뭐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마는 돌고 돈다, 이래 볼 수도 있는데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네옴시티 테마를 제가 쭉 대응을 하면서 급등주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놀랍도록 대북주 테마하고 닮아있다, 이래 보는 거죠. 참 웃기죠. 근데 웃기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반응을 일으키니까 거기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웬만큼 쭉 한 바퀴 다 돌아가 이제는 안 오른 게 별로 없어요. 네옴시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짓는데 여기 170km 유리벽을 한다 하니까 뭐 국영 GNM이 급등하고 거기서 뭐 이태 건설이다 뭐다 쫙 한 바퀴 다 돌았다. 그러면 이제는 남은 거 뭐지? 시장의 반응은요, 이제는 안 오른 거 갖다 붙일 수는 있는데 안 오른 종목 찾기 게임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 종목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시장이 알아서 다 급등시켜주는 지금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물론 어떤 기업이 부실한 쓰레기주를 사면 안 되겠죠. 테마는요, 제가 봤을 때는 상상력이에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뭘까? 그러면서 상상을 하면서 갖다 붙이면 되는데 막연한 상상은 힘드니까 저는 과거에 항상 여러 번 돌았던 대북주 테마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런 관점으로 좀 골라봤어요. 네옴시티라는 큰 거대 도시에서 이것도 한다, 이것도 한다,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다 했어요. 지금은 심지어는 네옴시티는 스마트 시티니까 5G도 돌았어요. 그리고 뭐가 남았을까 하다가요, 네옴시티에서도 밥도 해먹고 샤워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더구나 사막이니까. 하면 사막에 형성된 거대한 도시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겠죠. 물을 어디든 끌어와서 공급해야죠. 물을 갖다가 빗물 받아서 정화해 왔을 수도 없잖아요. 자체 조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 끌어와야 된다. 끌어와야 되니까 결국은 뭐냐? 마지막 남은 테마는 물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관, 급수 이쪽으로 보면요, 그 프롬파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프롬파스트. 이 회사는 국내에서는 어떤 그 식수관, 배관 이쪽으로 어떤 집중하고 있어요. 뭐 한국 주철관이나 이런 식으로 상하수도 거대한 이런 규모가 아니고 그 어떤 뭐 급수 뭐 이쪽으로 특화된 회사예요. 그래서 프롬파스타라는 회사를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릴 건데 이 회사는 규모가 그래 크지는 않아요. 연간으로 보면요, 한 300몇십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는 회사예요. 그리고
반기로 보면 한 150억이 될 거고, 22년도 보면 반기 매출액이 한 150억대, 이익은 한 9억대, 이 정도 났어요. 유보율은 724%의 부채 비율은 꼴랑 9%. 9%란 말은요,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 9%다 갚아보지 뭐하러 놔두냐 하니까, 거진 제로 금리에 가까운 어떤 부채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없는 셈 치고 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보율은 700%대고 부채 비율은 없다. 그러니까 고금리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다. 이래 볼 수도 있죠. 시총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시총이 지금 현재 353억 밖에 안 돼요. 시총 353억은요, 웬만한 관리 대상에 있는 회사도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이 너무 매력적이다. 그냥 옆구리 툭 건들면 바로 반응 올 수 있는 그 정도다. 그리고 그 대주주 원재희라는 사람이 23.1%, 자사주가 13%, 그러니까 한 36%가 지분은 묶여 있죠. 묶여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시총도 작은 데다가 또 30몇 %가 묶여 있으니까 극강의 품절주다 볼 수 있겠죠. 주가는요, 22년도 1월 달에 고점 743원을 찍고 6월 24일 날 최저 바닥 3,305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불과 한 6, 7% 그 정도 오른 3,630원을 그리고 있어요. 차트상으로 보면, 그죠? 차트쟁이들이 빚을 내서라도 산다고 하는 쌍바닥 형태. 고점에서 쭉 빠지다가 바닥을 찍고 한번 올랐다가 다시 빠져가지고 쌍바닥 형태를 그리고 여기서 조금 머리 요래 내미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테마가 편입이 안 돼도 얘는 물릴 거는 없다. 손해볼 거는 하나도 없는 위치다. 그래서 매력적이다. 이래 보는 거고요. 회사도 나쁘지도 않고, 또 이래 봤을 때, 제가 이래 봤을 때 과거의 어떤 테마나 흐름으로 봤을 때 네옴시티의 어떤 마지막 주자는 어떤 물 어떤 공급 이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찾아보다가 몇 가지 종목을 이래 좀 찾긴 찾았는데, 프롬파스타라는 종목이 가장 매력적이더라. 최소한 테마로 편성이 안 돼도 물리지는 않겠다. 그래서 프롬파스트 이 종목 한번 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극단적인 품절주예요. 급등도 잘 하지만 얘가 테마로 편성이 안 되면 이 가격대에서 계속 놀고 있겠죠. 그래서 많은 돈을 매수를 하게 되면 급등하면 기분 좋지만 급등을 안 할 시에는 이거를 팔고 탈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그냥 알바한다는 기분으로 적당히 소액으로 그냥 한번 편성해 보는 거예요. 급등 가능성이 많으니까, 시총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10% VI보다는 한 30%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그냥 적당한 금액으로 없다 생각하고 그냥 툭 던져놨고 급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종목이지, 내 전 재산 다 몰빵해놨고 왜 안 오르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종목은 더구나 테마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테마는 항상 소액으로 한다. 이렇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소액으로 적당히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된다. 주가 위치도 괜찮다. 그리고 물론 각자가 다 확인 과정은 필수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그런 시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DAP라는 종목, 또 프롬파스라는 종목, 두 종목을 이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은 47조 여기에서 머물고, 신용 16조 3천억 빼버리고 나면 진짜 가뭄이에요. 가뭄. 신규 유입 자금은 아직까지는 힘들다 봐야죠. 이래 되면 시장이 큰 대형주가 움직이기에는 좀 버거울 수도 있다.
진짜 중국발 엄청난 자금이 밀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가능하면 품절주들에서 노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품절주들은 신용 미수가 없고 공매도가 없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유롭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무조건 옳습니다 이거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공부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